네, 안녕하십니까. 2014-1013 박진현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하루 일과를 했던 토요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무려 보쌈. 아침에 아빠가 일찍 일어나셔서 김치를 새로 하셨는데 그 새로 한 김치랑 보쌈이랑 해서 또 상추랑 막 마늘도 있고 쌈을 싸서 먹었고요. 그렇게 먹고 나서 이제 11시 반쯤 알바를 하는 곳을 출발해서 12시 알바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9시간을 일합니다. 알바를 하루에. 그래서 오후 9시가 돼서 알바가 끝나고 집에 오니까 9시 반 10시 이 사이가 됐고, 와서 이제 좀 씻고 막 하다가 이제 과제를 또 해야 하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바쁘네요. 지금 되게 내일 과제 제출 기한 조기치기공학은 내일 오후 9시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알바를 하고 오면 과제를 제출할 수 없어서 지금 과제를 하고 해야 하고요. 또한 지금 교양 과목 중에 제가 철학을 듣고 있는데 조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하고 이제 또 얘기를 해야 해서 카톡으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카톡으로 또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바쁘네요. 동시에 이제 카톡도 하면서 막 철학 과제도 해야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하고 송시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하고 하니까 지금 좀 바쁜데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총의치기공학 12주차 선행학습 교합기 재부착 및 선택 삭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신 저희 신한대학교 미남교수님이신 신종우 교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교수님의 그 장인 어른께서 상을 당하셨는데 참 안타깝게 됐고요. 또 그 상을 당하셔서 장인어른이시니까 그 저희 교수님께서 상주로 참여를 하셔야 해서 수업을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었는데 그 점이 또 아쉽고요. 또 이제 장인어른을 묘에 안치를 시켜야 하니까 또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금요일날 저희 스승의 날 행사를 했는데 교수님들 드리려고 떡 케이크도 주문하고 꽃도 주문하고 막 했는데 신종 교수님은 전달을 그날 스승의 날 당시에 전달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총의치기공학 12주차 선행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또 보고 볼 텐데요.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는요, 냉혈 동물로서 피가 차가운데, 그래서, 주변 환경의 온도에 따라 피의 온도 또한 달라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활동력 또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개구리를 일단 미온수 정도에 놓고 가열을 합니다. 근데 가열을 굉장히 서서히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와, 가열 서서히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결국 죽어요. 끓는 온도가 좀 돼서 이제 죽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지. 저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서서한 변화는 감지하지 못하는데, 지금 세상도 서서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잘 때도 변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변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다가는 개구리처럼 죽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도태되지 않을까? 그래서 불변은 도태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보시면 시은 형성 및 의치상 조각을 한 후에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나부위치인 상태가 되겠죠. 이 시은 형성 및 의치상 조각을 한 후에 저희는 이것을 수지의치로 바꿔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지의치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오차를 발생한 것을 다시 수정 보완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교합기 재부착 리마운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오차들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요. 자, 이렇게 디플래스킹 후 매몰재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매몰재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 주모형에서 이 수지위치를 분리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 매몰재를 제거할 때에 주모형과 주모형에 있는 레진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매몰재만 정확히 제거를 해주어야 하고요. 또한 자,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의치상의 변형으로 인해 의치상의 변형 의치상의 변형으로 인해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설정한 양측성 교합 상태에 교합의 부조화가 발생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리마운팅을 해야 해서 수정을 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레진 의치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체적 변화에 의한
변형에 의해서 인공치는 변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레진의 치상 자체가 이제 열중합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수축 혹은 팽창 등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공치가 그 위치에 처음에 인공치 배열을 했던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떻게든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 인공치끼리 맞춰놓은 교합 관계가 틀어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세 번째, 가압 성형법과 같이 상암 사이에 레진을 전입하는 경우에, 이 경우 저희 교수님께서 가장 많이 설명해 주신 경우인데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가압 성형법으로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문제는 그 강한 압력으로 인공치가 이동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레진을 전입을 하면 오버패킹을 했을 때에도 과잉의 레진이 밀려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밀려 나오게 되는 과잉의 레진을 제거해 주어도 오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마운팅을 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귀엽게 이렇게 재부착을 한 후에 선택 삭제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선택 삭제를 왜 해주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레진의 치상 제작 과정 후에는 교합 오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그 교합 오차가 발생이 되었다면 이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바로 선택 삭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공실 재부착 시 고려사항. 먼저 기공실 재부착 과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보시면 이 그림을 1차 매몰 부위는 모형에 분리제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석고 매몰제 부위 사이에 석고 가위를 넣고 혹은 스파츌라 등을 넣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교합기 재부착을 위해 모형 기저부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의 석고 부착부에 적합시켜 틈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틈이 또 생긴다면 그게 또 이제 교합기 상에서의 오차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틈이 없는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후 이상이 없다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서 그것이 또 움직여서 발생한 오차가 없도록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악, 하악 이렇게 따로 또 부착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재부착 후에는 절취 유도본과 절취 유도판의 간격 양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 1mm 내외에서 뜬다면 매물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히 수행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뜨는 양이 너무 많다, 과도하게 많다 하면
매몰 시 상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 즉 메탈 투 메탈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뜨는 양이 없이 닫는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선택 삭제.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는 기공실 재부착이나 기공 과정과 치료 과정의 모든 과정의 오차를 수정하는 치료실 재부착 과정을 통하여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선택 삭제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이렇게 선택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선택 삭제 과정 시 고려사항. 자, 중심교합, 측방교합, 전방교합 순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요. 각 교합 관계에서의 정해진 부위만 삭제를 해야 합니다. 교합지에 의해 나타나는 교합점만 삭제를 시켜주시면 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얇은 교합지를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합지를 넣고 교합시킬 때는 가볍게 접촉시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더 큰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심교합의 선택 삭제. 자, 그럼 아까 선택 삭제를 할 때 중심교합의 선택 삭제를 먼저 보시면요. 왜냐면 총위치에서는 중심교합 상태가 또 중요를 하기 때문이죠. 자, 교합기의 과두구를 중심 위로 고정하고 적색 교합지를 상하 구치부의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교합시킵니다. 중심교합에서 나타난 교합점으로 하악은 좌측 제2대 구치에서만 접촉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실 겁니다. 평면인 교합지가 요철이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서 묻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구분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이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할 텐데요. A와 같이 중심교합에서 높은 부위가 있다 하면 B, C와 같이 편심교합을 시켜보는 겁니다. B와 같이 편심교합에서도 높다면 커스프를 삭제하고 C와 같이 편심교합에서 높지 않다면 포사를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높이 판단은 그림과 같이 반대측 교도의 접촉 여부가 아니고 절지 유도본과 유도판의 접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B와 같이 오른쪽 교두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절취유도봉과 유도판이 접촉되어 있다면 이는 오른쪽이 낮은 상태가 되고 편심기압에서는 정상 높이가 되어 포사를 삭제해야 합니다. 자, 상악은 중심기압과 편심기압에서 모두 높아서 중심교두인 설치교두를 삭제하고 있으며, 하악은 중심교합은 높지만 편심교합은 높지 않아 포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들을 응용을 한 그런 거죠. 축방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자, 중심교합을 쓰는 게 축방교합을 한번 또 봐야겠죠. 작업측 교합에서 교합지로 교합접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편심교합에서는 청색교합지를 사용하여 중심교합의 적색교합지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작업측 교합의 선택 삭제는 A와 같이 협설교두가 모두 높다면 상악 협측교두와 하악 설측교두를 모두 삭제하고, B와 같이 협측교두만 높다면 상악교두를, C와 같이 설측교두만 높다면 하악교두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그걸 응용을 한 그 사진이죠. 작업측 교합의 높은 교합점 삭제를 위해 비중심교두인 상악 협측교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균형교합의 선택 삭제를 위해 하악 협측교두 내사면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방교합의 선택 삭제. 전방교합도 또 중요하죠. 전방교합 시 구치부는 교두정이 닿는 것이 아니고 교두의 근원심 사면이 접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삭제를 할 때에는 상악 협측교두 원심 사면과 하악 설측교두의 근심 사면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검은 곳. 이것이 삭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또 보면 전치를 삭제할 때도 있는데요. 전치를 삭제할 때는 하악 전치, 순측 절단면을 삭제하고, 그래도 더 삭제를 해야 한다면 상악 전치, 설측 절단면을 삭제합니다. 이때 신미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치부는 신미성이 굉장히 높은 부위니까요. 웃을 때 스마일링 라인도 보이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전방교합은 전치의 절단교합 상태에서 BULL의 법칙에 따라 조기 접촉점을 삭제합니다. BULL 제가 1학년 때 용어 시간에 배운 이론인데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BULL 버컬 upper, 링걸 lower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선택 삭제가 완료되면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 접촉이 되겠죠. 그리고 중심교합, 편심교합 등 어떠한 교합에서도 전치부와 구치부가 모두 균일하게 접촉되어 의치는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치가 안정이 돼야만 탈락이 또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이게 또 교차교합 시의 선택 삭제가 있네요.
A와 같이 중심교 시 절치 유도판과 유도핀이 뜨면서 치아가 접촉하는 높은 부위가 있는데요. 펜심교합시켜서 B와 같은 작업교합에서 절치 유도판과 유도핀이 뜨면서 접촉하는 높은 상태가 되면 중심 유도인 하악 설치교들을 삭제합니다. C와 같이 유도판과 유도핀이 접촉하면서 교두가 접촉하는 정상 상태인 경우 하악 중심구를 삭제합니다. 하악 설치교두도 접촉한다면 상악 중심구도 역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방교합 시 A와 같은 작업 측에서는 하악 치아의 설치교두 내사면을 삭제하고 B와 같은 균형 측에서는 상악 설치교두의 내사면과 하악 협치교두의 내사면을 삭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종의치기공학 12주차 교합기 재부착과 선택 삭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